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의 동부권 행정중심 전남도 동부청사가 개청 1주년을 맞았습니다. 동부청사는 지난 1년 동안 대규모 투자 유치를 주도하고 메가 이벤트의 성공 개최를 견인해오며 동부권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내는 데 중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1일 사국 1 담당관 체제로 새롭게 개청한 전남도 동부청사. 동부청사는 지난 1년 동안 전남 동부권역의 새로운 행정 복합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연착륙했습니다. 1조 6천억여 원 규모의 여수 LNG 허브터미널 구축 사업 등 3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주도하면서 동부권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람객 900만 명에 육박하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 등 메가 이벤트에 대한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면서 동부권의 숨은 가치를 깨워내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청사는 또한 여수 세계섬 박람회의 개최 준비, COP33의 남해안 남중권 유치 등 지역 현안 사업들도 밀착 지원하면서 동부권 도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행정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정 현안 주요 시책을 적기에 공유 및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 제안 적극 수렴 등 지속적인 소통 행정을 통한 동부권 구점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전라남도 동부청사는 지난 1년여의 기간 동안 적잖은 성과를 일궈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여전히 직면한 현안 과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동부권 행정 수요와 조직 구성을 예측하지 못한 미시적 관점에서 추진된 청사 규모는 벌써부터 별관 증축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묵은 동부권 소외론과 전남 동서 지역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의대 문제랄지 여러 갈등도 있었고 또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동부청사를 바랬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전라남도의 출장소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문제를 전라남도가 너무 주도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너무 깊게 관여하는 건 아닌가. 개청 1년을 맞은 전라남도 동부청사. 짧은 기간 이뤄낸 값진 성과들에 더해 이제 전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동부권역의 새로운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지역사회는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남 동부청사 개청 이후 지역민들은 각종 민원 처리 시간이 크게 단축된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청 1년을 맞은 동부청사에 지역민들이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유민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전라남도 동부청사 개청 이후 동부권 주민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민원 행정 처리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남학에 있는 도청까지 기존 왕복 서너 시간이 걸리던 불편함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 대부분인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피해 신고 접수와 조사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여순 사건 관련 회의와 설명회가 동부청사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2시간씩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랬었는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지금 피부적으로 좀 편리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동부권에 밀집한 기업의 민원 처리 속도가 빨라진 것도 대표적인 행정 편의 사례입니다. 지역 산업계가 체감하는 변화는 더 큽니다. 특히 국가산단이 입주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과 투자 유치라든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민은 전남도 동부청사가 중심이 돼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이 신대지구를 넘어 지역 전체로 확산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서부권에 집중됐던 다양한 문화예술을 동부권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회도 더 늘어나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지역 상가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체험이라든가 공연 등이 많지 않았던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아울러 동부권이 강점을 지닌 관광과 해양수산 관련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옵니다. 동부청사가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과 요구를 충실히 대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전남 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수행해낼지 동부청사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시가 북부 노인복지타운 건립이 시급한 지역의 필수 노인복지시설이라며 거듭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서면 선평리 일대 추진되고 있는 북부 노인복지타운의 경우 순천 노인요양시설 공급률이 47%에 그치고 있는 열악한 지역의 현실을 감안할 때 노인 치매 관리 등을 위한 시급한 노인복지시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순천시 3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북부 노인복지타운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가운데 9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순천 노인요양시설협의회 연합회는 북부 노인복지타운 건립 관련해 민간시설 운영자와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순천시의 시설 건립 계획의 철회를 강하게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친환경 축제로 치러진 광양 전어축제에서 일회용기 폐기물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양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사흘 동안 열린 제23회 광양 전어축제가 친환경 축제로 진행되면서 음식 부스, 푸드트럭 등에 공급된 다회용기가 모두 17,000여 차례 재사용되면서 일회용 폐기물 17,000여 개, 무게 추산 1.8톤을 줄이는 효과를 낸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시는 이번 전어축제가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더욱 다양한 축제 행사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해안 해양생태 복원을 위한 여수 앞바다 잘피군락지 복원 사업이 소정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지난해 여수 앞바다 대경도 인근에 기후변화 영향으로 줄어들고 있는 잘피군락지를 복원하고 중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축구장 4개 크기인 2.8헥타르의 면적이 스스로 늘어나 지난 6월 기준 45.5헥타르까지 넓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잘피군락지에 서식하고 있는 해양생물도 수질 변화에 민감하고 깨끗한 환경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마 등 모두 56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G화학은 올해도 해양생태 전문가들과 함께 잘피 2만 주를 추가 이식할 계획입니다.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가 도입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합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어 큰 기대를 모았지만 일단 지켜보겠다는 반응이 많아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광역 기초의원들도 합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2달이 지난 지금 전남에서는 29명이 후원회 설립 절차를 마쳤습니다. 특히 여수에서는 전체 시도의원의 절반인 16명이 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는 벌써 모금 한도를 채우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설립 절차 등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두세 분 정도 매주 상담을 하고 있고요. 모금 방법, 무엇보다도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십니다. 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후원회 설립 움직임이 예상만큼 활발하지 않습니다. 특히 군 지역의 경우 후원회를 운영하는 광역 기초의원이 한 명도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시행 초기인데다 설립 절차도 다소 복잡해 일단 지켜보겠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한번 해본 일이 아니라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먼저 알아보고. 후원회를 구성한 의원들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간 모금 한도가 도의원 5천만 원, 시군 의원 3천만 원인데 운영비를 제외하면 의정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회계 책임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더라도요, 꽤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될 것 같고요. 임대비 등을 제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냐라는 그런 의문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받는 후원금이 대가성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하는 시각과 회계 처리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 쓰레기 소각장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을 둘러싸고 민주당 김문수 의원과 순천시의회 소신파 의원들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SNS를 통해
순천시의회 소신파 의원들이 제기한 공천권을 쥔 지역구 국회의원의 과도한 의정 간섭 중단 요구에 대해 시민편에서 행정조사권을 부여받은 의원들이 쓰레기 처리장 행정조사 특위 구성 권한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의원을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부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볼모로 기초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는커녕 시정에 반하는 의정활동을 못하게 가로막아 결국 자치단체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순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순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쓰레기 처리장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을 시도했지만 강형구 의장이 지방자치법 위반 요소가 있다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시에 기증한 나전칠기 작품을 전시할 박물관 건립 문제를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차 회의 끝에 위원 중 한 명이 위원회 편향성을 지적하며 사퇴하면서 분란에 휩싸였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시에 기증한 나전칠기 공예품은 모두 294점, 무형문화재 장인 16명이 제작한 85점이 포함된 목포시 감정가격 33억 7천만 원어치로 올해 초 기획전시에서 공개됐습니다. 보관 공간도 없는 상태에서 기증을 받으면서 긴급하게 수장고가 필요했지만 목포시 의회에서 관련 예산의 80%가 삭감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목포시 의회는 박물관 건립 문제를 논의할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지난 5월 각계 위원 2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10차례 회의를 거쳐 나전칠기 박물관을 건립할지, 건립한다면 어떤 위치에 어느 규모로 건립할지를 목포시에 공고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 중입니다. 그러나 최근 7차 회의에서 위원회 운영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정태관 목포문화연대 공동대표가 사퇴하면서 분란에 휩싸였습니다. 정 대표는 중립적으로 논의해야 할 공론화위원회가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바로 박물관에 지휘한다는 그런 요론이 바로 들어온 거예요. 공론화위원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7차 회의까지는 찬반 토론이 없는 이른바 탐색 과정이고 단체 대화방에서 일부 위원의 찬성 발언은 일회성 소동이었다며 이를 빌미로 사퇴한 정 의원의 반발은 위원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퇴를 표명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할 시간조차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화연대 측은 회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론화위는 부당한 지적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남은 3차례 회의를 통해 박물관 건립 등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심각한 쌀 재고 문제를 떠안은 지자체와 지역 농협들이 자구책으로 해외 수출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쌀을 중국 등으로 대량 수출해온 일본이 쌀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만큼 우리 쌀이 일본 쌀을 대체할 적기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서유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쌀 포장 작업이 한창인 영암의 한 친환경 쌀 유통센터. 생산된 쌀 포대 60톤은 다음 달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 LA로 향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쌀입니다. 현지 소비자들을 위해 이렇게 16대 영양소 성분을 영문으로 표기한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건강식에 대한 현지인들의 큰 관심으로 한인마트를 넘어 스시 전문점 등 현지 식당까지 공급처가 다양해진 덕분에 수출 물량도 국가도 늘고 있습니다. 중동 사우디로 MOU를 체결해서 이미 샘플은 갔습니다.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약 200톤 정도 중동 사우디로 저희들이 수출할 계획입니다. 평소의 4배인 16,000톤의 쌀 재고 처리에 골머리를 앓던 인근 농협도 중국 수출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수출 자격을 얻기 위한 최종 절차가 진행 중으로 올해 안에 최대 강진쌀 2,000톤가량이 중국인들의 밥상에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소명감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는데 좋은 쌀 만들려고 이게 소비가 안 되니까 깝깝했죠. 근데 이렇게 애써 주시니까 우리들이야 이제 뭐 살 길이 튼 거나 마찬가지죠. 연간 쌀 10,000톤 이상을 중국에 수출해왔던 일본이
유례없는 폭염으로 자국 내에서도 쌀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 올해가 한국 쌀의 해외 시장 활로 개척 적기라는 평가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전라남도는 지난해 117톤, 수출액 27만 2천 달러 수준이던 쌀 수출 실적을 올해 10배인 1,000톤까지 늘려 매출 180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 주도가 아니다 보니 국가마다 다른 통관 요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렵고 여전히 마케팅 등 관련 전문 인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직접적인 어떤 인과관계랄지 어떤 이런 관계를 지금은 뚫어가고 있고요. 어떤 정부 차원에서 서로 좀 부족한 나라들에 대해서 도와준다 하면은 충분히 더 쉽고 빠르게 되지 않으려나. 올해 생산된 조생벼 수매가도 40kg 기준 전년보다 만원가량 가격이 또 하락한 실정. 지속되는 쌀값 하락과 재고 대란에도 정부 정책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지자체와 농협들이 해외 수출로 자구책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속되는 쌀값 하락 문제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와 민주당 지도부에 요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재고 대란 속에 쌀값이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는 것은 쌀 수급 정책의 기본 자료인 쌀 관측 통계 오류와 정부의 소극적인 시장 격리 조치가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확기 이전에 23년산 재고 물량을 추가 시장 격리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쌀 수급 예측 통계의 현실적 개선, 수입쌀의 전량 사료용 전환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